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탑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이 종목은 과연 어디일지 섹터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소재 쪽 화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소재? 화학? 그렇죠. 네, 뭐 일전에 뭐 태경 케미컬처럼 그럴까요? 이제 네. 뭐 전면 화학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 이제 화학 소재 쪽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 쪽 기대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저 감이 좀 안 와서. 저도요. 예. 소재 쪽이 너무 또 다양하다 예, 보니까 감이 좀 안 오네요 오늘. 바로 종목 좀 이야기 들어서 이거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기보다는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국알콜. 제가 요새 왜 이럴까요? 이거 뭐지? 김덕호 대표님 얼마 전에 하이트진로 네. 그리고 오늘 한국알콜 그리고 제가 오늘 장중이었나요? 방송을 봤는데 HK 이노인 갖고 오시던데 알콜로 밀고 계시나요 요새? 뭐 일단 알코올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거는 뭐 일단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술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얼마 전에 영화도 하나 영화도 하나 열었죠. 뭐 소주 전쟁이라는 영화도 지금 그런 영화 있었군요. 곧 이제 개봉한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한국 알코올을 가져온 이유는 뭐 이제 주정 쪽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실 수 있는 식용 주정보다는 이제 합성 주정 그리고 그쵸. 이제 무수 주정 이런 이제 소재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알코올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 규모는 전년보다 이제 한 6% 정도 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좀 판관비 쪽에서 좀 일부 이제 소진이 좀 있다 보니까 한 3% 정도, 그러니까 크게 타격은 없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경색된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실적을 좀 보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매출 안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마 한국알코올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주정류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EEP라는 거 이런 이제 제품들 매출만 생각을 하실 텐데 부동산 매출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 매출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거. 하시엔다 플라자라든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상업지구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임대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플라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입점들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주인이 바뀐다, 간판이 바뀐다 하더라도 매출이 계속 나온다는 점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계열사가 또 하나 있죠. 지금 ENF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우리가 식가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티타늄 식가격이죠. 이제 이 TI 에첸스 통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양산을 할 수 있을 기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HBM 쪽 이제 식각의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제 레거시보다는 조금 더 고순도 제품에 넘어갈 수 있을 경우 ENF 테크놀로지의 실적들도 함께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소재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재. 또 오늘 이제 엠폭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던 게 이제 지금 코로나 재발 의혹이 있다, 우려가 있다. 뭐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니파 바이러스도 전염성 있는 질병이다 등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알콜 우리 손소독제 기억을 많이 하시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으로서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가격 전략은 일단 지금 상방 10% 그리고 하방 8%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목표가는 이제 1,200원 선 이상을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종의 이제 방어주 역할로서 이제 한국알콜을 투자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알콜입니다. 얼마 전에 뭐 하이트진로 그리고 다른 장중 방송에서는 HK 이노엔 소개해줬지만 이번 한국알콜은 마시면 안 되는 알콜입니다. 소재, 화학 소재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이 종목의 섹터는 어딜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오늘 사실 뭐 시장 좋긴 했는데 반도체가 안 움직였잖아요. 뭐 일단 시장이 좀 일부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놓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매력이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미반도체. 야, 정말 이슈가 제일 많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뭐 좋게 보시는 거죠? 이쪽을 그러니까. 일단은 분쟁 이슈에서. HBM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분쟁 이슈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죠. 자, SK하이닉스에 대해 거의 반독점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라는 든든한 우운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SK하이닉스랑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다가 사업 다각화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 섹터라는 게 시장 지수가 올라갔을 때 버려질 수는 없는 섹터거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HBM 관련해서 좀 TC본더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 지수 상승에 맞춰서 밀릴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단순히 이슈뿐만이 아니라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이 종목의 매력을 느껴서 가지고 왔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안정적으로 저점을 끌어올리는 어찌 보면은 상승 추세선 하단을 만들어낸 종목이거든요. 자, 이 상태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이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81,000원 라인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전 저항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지속적으로 올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전에 이 종목이 갭자리 이렇게 개파락들을 여러 번 보여줬었는데 이게 뭐 이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가 커서 개파락이 나왔다기보다는 시장 지수에 따른 갭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빠진 거라서 시장 지수가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어도요. 이렇게 시장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도 거기에 따라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추세선 하단짜리 81,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전 고점, 단기 고점이었던 94,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눌리면 그때 다시 재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99,000원 정도까지 중기 목표가 잡아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보시면 60분 봉상에서 가장 볼벤 하단선 480선과 볼벤 하단선 위치가 75,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고 시장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75,000원 라인 이탈할 가능성 적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는 건 정말 예상보다 시장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한미반도체 개별적인 악재가 굉장히 좀 부각되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75,0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목표가 99,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전략. 요새는 뭐 현재 시장이 좀 종목별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전략은 김덕호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김덕호의 명심보감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사자성어 뭐가 나왔을지 블라인드 오픈. 오늘은 좀 쉬운 걸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나를 알고 시장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중요하죠. 아마 백전 많은 백승? 분들이 백전백승이라고 기억을 그쵸. 하실 텐데 실제로는 백전불패입니다. 위태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알겠고 내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내가 수익이 한번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제 투자 마인드이지만은 사실 시장이 지금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지금 시장의 변동이 커지고 있고 지금 정책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뭐 외교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변동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뭐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또 미국의 이제 정책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일부 종목들에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의
공매도 타격을 맞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시점에서 항상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수급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일 겁니다. 얼마든지 공매도를 타격을 해서 지금 당장에도 뺏고 싶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기관들이 매물을 출회를 할 때 과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3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이제 우리가 뒤로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 또한 좀 오랫동안 묶여있던 종목들이 어떤 건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백전 불패를 위한 준비를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지피지기는 좀 쉽게 갖고 백전불태를 얘기하려고 이제 멍석을 좀 까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가도벌격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 너무 재밌어요.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넘어가 볼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최적의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일지 블라인드 오픈. 경계. 뭐 이런 건가요? 바로 좋다고 막 들어가지 말고.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도하지 말고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오늘 시장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장 지수 올라갔습니다. 상승 종목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반도체는 안 올랐을까? 뭔 안 올랐을까? 이런 생각들, 의문 가지신 분들 좀 많으실 거고요. 시장이 상승장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런 아리송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이게 시장이 지금 중심이 되는 섹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다양한 섹터에서 대장격인 종목들, 특정 섹터의 되게 다양한 대장격들만 움직이고 있지 섹터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가 강세를 가지고 시장 지수가 올라갔다. 그럼 반도체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그 안에서 대장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올라가야 견고한 건데 오늘 시장 뭐 우주항공도 올라가고 뭐 해운주도 올라가고 다양한 섹터가 다 움직였지만 그 섹터 전체적인 흐름을 상승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보통 이런 건 좋게 말하면 여러 섹터의 매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시장에 어디에 돈이 들어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 박스권 상단은 2650포인트, 267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월봉 저항에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항을 뚫기 위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될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슈도 좀 부재한 편이고요. 국내 이슈도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 안도, 기대보다는 시장 지수가 오늘 같은 상승도 거짓된 상승일 수 있겠구나라는 경계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적으로 종목을 뭐 편입한다거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보유 종목 여러분들이 우직하게 기술주라면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무리하게 또 겁먹고 현금을 왕창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지수가 조정이 왔을 때는 개별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심하면 8에서 10% 정도 낙폭을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내가 더 사야겠다라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현금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투자 전략은 경계였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